안녕하세요. 하지소프트의 이봉석 대표이사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51편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에서 준비한 PNP 제네릭 드라이버, 샘플 드라이버 제작 과정 중에서 세 번째 예제를 만들어 봤었죠. 우리는 세 번째 예제를 통해서 PCI나 또는 PCI 익스프레스와 같은 그런 카드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올라가고 나서 그 제네릭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 카드의 하드웨어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나 또는 메모리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IOCTL을 통해 구현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시간에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인터럽트에 대해서 다뤄볼 생각이에요. 이거는 크게 두 시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코딩을 완성을 해볼 건데요. 이 카드가 있잖아요. 이게 PCI 익스프레스 카드인데 결국 카드에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레지스터나 메모리를 읽고 쓰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예제만 가지고도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카드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 신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인터럽트 신호를 어떻게 드라이버가 받아서 이것을 어플리케이션하고 대화를 통해서 인터럽트를 알려주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51편 인터럽트와 DPC를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인터럽트라든지 DPC는 일전에 앞에서 한참 앞에서 설명을 대강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리뷰를 약간 하면서 핵심적인 부분만 살펴봐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코드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드웨어 장치가 인터럽트를 발생한다. 그러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그 인터럽트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ISR이라는 루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ISR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후속 루틴이라고 해서 이 ISR 루틴이 해야 될 작업인데 조금 더 낮은 IRQ 레벨에서 나머지 작업을 한다. 그래서 DPC라는 이름을 가진 후속 루틴을 따로 설정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준비하실 코드는 ISR 루틴, 그리고 후속 루틴, DPC 루틴, 이런 식으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과연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ISR 루틴과 통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큰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우리 하드웨어 카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카드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카드에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 카드에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드웨어 인터럽트. 그랬을 때 이 인터럽트가 실제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ISR 루틴, 바로 여기 보시는 게 디바이스 드라이버 ISR 루틴이죠? 드라이버 ISR 루틴까지 오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강 이런 내용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인터럽트 오브젝트라는 게 사용이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봅시다. 인터럽트 오브젝트. 그러니까 윈도우즈 안에서는 인터럽트 오브젝트라는 구조체가 있고, 그 구조체가 지금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인터럽트를 처리할 드라이버 ISR 루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터럽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요 구조체를 통해서 등록되어 있는 ISR 루틴이 이와 같은 흐름에 의해서 이렇게 호출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ISR 루틴이 호출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ISR 루틴의 코드를 잠깐 읽어보시면은 ISR 루틴에서 하는 작업을, 예를 들어 디바이스로부터 무엇인가를 읽어본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결국 하드웨어를 읽어보겠다. 보통 ISR 루틴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읽어보겠다. 그래서 이 인터럽트가 정말 내가 발생한 인터럽트가 맞는지 조사를 해봐서 내 카드가 발생한 인터럽트가 맞다 라고 판단하는 그 부분이 바로 Acknowledge Interrupt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ISR 루틴은 인터럽트가 정말 내 카드가 발생한 것이 맞는지 그것을 Acknowledge 한 다음에 이것이 맞다면 후속 작업을 위해서 리퀘스트 DPC,
DPC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얘기해서 DPC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장치가 인터럽트를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 부르죠. 이때 이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ISR 루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호출될 때 당시에 IRQ 레벨이 올라갑니다. 적당하게. 그래서 raise IRQL이라는 작업이 이전에 일어나기 때문에 즉 ISR 루틴은 상당히 높은 IRQ 레벨에서 호출되게 될 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높은 IRQ 레벨에서 호출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자신의 카드의 레지스터를 읽어보고 이 인터럽트가 정말 내 카드가 발생한 인터럽트가 맞는지를 조사한 다음 맞다고 하면 그에 따른 후속 작업을 위해서 DPC 리퀘스트, 즉 DPC 인터럽트를 추가로 발생시키게 된다. 여기까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DPC가 실제로 델리버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DPC 인터럽트를 여러분들이 발생을 시키게 돼도 문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ISR 루틴이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IRQ 레벨이 상당히 높은 레벨이에요. DIRQ 레벨이라고 해서 3보다 큰, 상당히 3 이상인 되게 큰 레벨에서 동작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DPC 인터럽트라고 하는 것은 발생을 했지만 이 DPC가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IRQ 레벨이 2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IRQ 레벨이 2가 되지 않으면 얘는 바로 호출되지 못하고 계속 펜딩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ISR 루틴이 DPC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켰지만 해당하는 인터럽트가 실제로 처리되지 못하고 펜딩된 상태로 유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자, DPC가 먼저 이렇게 큐에 큐잉이 된다. 이것이 바로 펜딩이 되도록 등록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로 두 번째 보도록 하죠. IRQ 레벨이 떨어진다. 어떤 레벨보다? DPC 레벨보다 아래로 떨어지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DPC 델리버링이라는 작업이 발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 커널은 이제 IRQ 레벨이 적당히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때 다시 2번 레벨에서 즉 디스패치 할 수 있는 DPC 레벨에서 Q로부터 DPC를 끄집어내요. 그 DPC 루틴을 이렇게 호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스패처가. 그렇죠? 그러니까 즉 디스패처라고 하는 건 커널 쪽의 코드라고 하자면 커널 쪽의 코드가 DPC를 DPC Q로부터 뽑아내서 그 DPC 루틴을 호출하게 되는 게 바로 4번 과정이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이제 후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결국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가져야 될 루틴 두 가지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ISR 루틴이 있어야 된다. 인터럽트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두 번째는 후속 처리를 위해 DPC를 준비해서 DPC 루틴을 등록시켜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DPC 인터럽트를 누가 발생시켰습니까? 누가 발생시켰죠? 바로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서 ISR 루틴 쪽에서 발생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실제 발생을 시키면 등록된 DPC 루틴이 그제서야 호출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큰 그림에서 살펴봤다면 실제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사용되는 주요 함수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함수는 바로 IO Connect Interrupt라는 함수예요. IO Connect Interrupt. 자, 이 함수는 ISR 루틴, 즉 Interrupt Service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는 ISR 루틴을 등록하는 함수예요. 등록하는 함수.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 코드는 반드시 이 함수를 통해서 자신의 ISR 루틴을 등록해야 돼요. 그렇죠? 이때 등록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첫 번째 파라미터를 통해서 무엇이 끄집어지는 거냐면 Interrupt Object라는 게 끄집어져요. 자, Interrupt Object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Interrupt가 실제로 등록이 되면 그 Interrupt Object의 주소가 리턴이 되는구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턴되는 게 바로 Interrupt Object라는 얘기예요. 그 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저랑 이제 실습을 하실 때 하나씩 넣으시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두 번째 파라미터 서비스 루틴, 이것이 바로 ISR 루틴의 주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에 ISR 루틴을 등록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ISR 루틴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자, 앞에 그림에서 ISR 루틴이 호출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호출되는 ISR 루틴의 주소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ISR 루틴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호출이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다음 장에 보시는 이와 같은 프로토타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ISR 루틴은 두 개의 파라미터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interrupt 오브젝트의 주소, 두 번째는 컨텍스트라고 별도의 드라이버가 필요한 메모리 주소가 되겠죠.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앞에서 등록하실 때 세 번째 파라미터로 같이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는 이 컨텍스트를 똑같이 넘겨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이것이 ISR 루틴이에요. ISR 루틴. 자, 그런데 ISR 루틴은 비교적 빨리 처리하라 이렇게 써 있죠. 퀵클리하게. 왜냐하면 IRQ 레벨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리턴하는 이 리턴 값이 중요한데요. 불린 값이 되어 있죠. 자, 리턴 값이 리턴 true냐 또는 리턴 false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ISR 루틴이 리턴 true를 리턴하면 그 말은 인터럽트를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즉 커널한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인터럽트를 받아들였다. 자, 그런데 false를 리턴하게 되면 나는 이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불린 값으로 되어 있는 리턴 값이 아주 중요합니다. ISR 루틴은 뭐 다른 거는 내부적으로 아무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리턴 값이다. 리턴 값이 리턴 true를 주시면 인터럽트를 내가 처리하겠다. 리턴 false를 주시면 나는 이 인터럽트를 처리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ISR 루틴이 해야 되는 작업 중에서 바로 DPC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DPC 인터럽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DPC를 이제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리퀘스트 한다고 해서 DPC가 호출되는 게 아니에요. DPC는 반드시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발생이 될 수 있도록 DPC 구조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것을 저는 등록이라고 했습니다. 준비 작업을 등록이라고 했는데, DPC 루틴을 준비하는 작업, 정확한 준비 작업이 되겠죠. 준비하는 작업은 IO initialize DPC reques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하면 IO initialize DPC request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불러서 DPC 루틴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작업이 바로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라미터를 보시면 DPC 루틴의 주소를 넣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DPC 루틴의 주소를 여기다 넣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IO initialize DPC request라는 함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준비가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준비가 된 것을 이제 실제로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야 되죠. DPC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야 되죠. 이렇게 발생할 때 쓰는 함수는 이제 어떤 함수가 있느냐? 바로 IO request DPC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O request DPC. 이것은 이제 결국 리퀘스트를 하겠다, DPC 인터럽트를 발생시키고 싶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파라미터는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IO request DPC라는 함수를 쓰시고, 파라미터는 모두 3개, 디바이스 오브젝트, IRP, 그리고 컨텍스트, 이런 내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된다는 거, 이건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작업과 그 다음에 발생을 시키는 작업까지 우리는 배웠죠. DPC를 준비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실제 DPC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때는 IO request DPC라는 함수를 통해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작업은 DPC 루틴, 즉 앞에서 등록하셨던 이 DPC 루틴이 어떤 포맷으로 프로토타입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림에서 보자면 바로 여기서 디스패처에 의해서 호출되는 4번에서 호출되는 이 DPC 루틴, 이 DPC 루틴이 어떻게 준비가 돼야 되는지를 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DPC 루틴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바로 다음 장에 있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DPC 루틴의 프로토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가 모두 4개가 전달이 됩니다. 4개가. 그래서 여러분들 DPC 루틴에 이렇게 함수를 준비하셔가지고 사전에 미리 코드를 구현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함수는 리턴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DPC 루틴은 특별히 리턴 값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DPC 루틴이, 즉 이 주소가 어떻게 등록이 된다고요? 앞에서 IO initialize DPC request 함수에서 두 번째 인자로 이렇게 등록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ISR 루틴을 다룰 때는 최소한 ISR 루틴을 등록하는 거,
또 IS 루틴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 프로토타입을, 그리고 DPC 루틴을 등록하는 거, DPC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거, 마지막으로 DPC 루틴을 준비하는 거,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ISR이나 DPC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또는 호출을 할 때, 호출이 될 때, 그럴 때 IRQ 레벨의 요구 조건이라는 게 반드시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ISR을 등록할 때, 우리 ISR 등록할 때 어떤 함수를 통해서 등록했습니까? 자, 앞으로 다시 볼까요? IO connect interrupt죠. connect. 이 함수를 사용할 때에 요구되는 IRQ 레벨은 패시브 레벨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ISR 루틴에 등록할 때는 반드시 그 당시에 스레드의 IRQ 레벨이 패시브여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DPC 루틴을 준비하는 작업은 any 레벨, 어떤 레벨에든 상관없다. 즉 DPC 오브젝트를 준비하는 작업 어떻게 썼습니까? 바로 이 함수죠. IO initialize DPC request. DPC 루틴을 그냥 등록하는 작업인데 이 작업은 어떠한 IRQ 레벨에서 하시든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SR을 요청하는 거. ISR 요청은 누가 합니까? 실제로 하드웨어 인터럽트니까 하드웨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하드웨어가 인터럽트를 발생하니까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반면에 ISR 루틴이 호출되는 거는 DIRQ 레벨, 그러니까 IRQ 레벨 3보다 크거나 같은 비교적 높은 레벨에서 ISR 루틴이 호출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자, DPC 루틴이 요청되는 거, 즉 DPC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바로 DIRQ 레벨 3 이상에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호출이 되고 있는 요 3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거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DPC 루틴은 이 ISR에 대한 DPC 루틴이다 보니까 다른 데서 쓰는 게 아니라 어디서 쓰는 거다? 바로 ISR 루틴 그 자체에서 이 DPC를 요청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DPC 루틴이 호출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한 이 DPC 루틴이 호출될 때 이 당시의 IRQ 레벨은 어떤 레벨이 될까? 바로 디스패치 레벨, DPC 레벨이라고 하는 디스패치 레벨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2가 되는 거죠. 2. 자, 그림에서 보자면 바로 이때가 바로 적당하게 IRQ 레벨이 드롭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롭이 됐다가 2, 즉 DPC 디스패치 레벨이 됐을 때 그 레벨을 맞춰가지고 DPC가 실제로 딜리버가 되니까, 이때 DPC 루틴이 호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DPC 루틴은 IRQ 레벨 2가 되는 거죠. 그죠? IS 루틴은 2보다 큰 레벨이 되는 거고, IS 루틴은 훨씬 더 높은 레벨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표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코드 구현을 하기에 앞서서 준비해야 될 작업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OCTL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리소스를 가지고 메모리 리드라이트를 할 때는 하나의 IOCTL을 정의했어요. 기억나시죠? 메모리 억세스라는 이름을 가지는 컨트롤 코드를 정의를 했는데, 오늘은 인터럽트잖아요. 그죠? 인터럽트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ISR을 실제로 커넥트 해라. 또 두 번째는 ISR을 디스커넥트 해라. 그러니까 커넥트도 주고 디스커넥트도 주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커넥트도 주고 디스커넥트도 주고 싶은데, 파라미터를 보니까 파라미터에 커넥트 할 때 파라미터가 딱 한 가지만 저는 사용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그게 이벤트 핸들이라는 걸 쓸 건데요.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리소스를 보면 인터럽트 쪽에 리소스가 뭐 벡터도 있고 아피니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왜 그걸 다 하나도 안 쓰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 이유는 보통 하드웨어 장치는 인터럽트를 발생시킬 때 보통은 하나밖에 발생시키지 않거든요. 즉 하나의 하드웨어 장치는 하나의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물론 특별하게 MSI와 같은 인터럽트가 있기는 하지만, 자, 저는 지금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카드가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결국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와 관련된 리소스를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ISR 루틴을 등록할 수 있는 모든 준비에 필요한 작업들, 파라미터를 다 알고 있는데 구태여 어플리케이션에게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에게 받을 필요가 없죠. 드라이버가 다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이번 예제에서는 그런 인터럽트 벡터라든지 IRQ 레벨이라든지 애피니티라든지 이런 값은 사용자에게, 어플리케이션에게 받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드라이버가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가지고 IS 루틴을 그냥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코딩을 했고요. 자, 여기 이벤트 핸들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벤트 핸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일까? 바로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을 이벤트에 대한 시그널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즉, 이후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서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이렇게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 드라이버는 그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가지고 set 이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set 이벤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이벤트만 기다리고 있으면 set 이벤트가 딱 돼버리면 웨이트가 딱 풀릴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인터럽트가 발생했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인터럽트를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때 사용할, 인터럽트가 들어왔을 때 시그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벤트를 이렇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디스커넥트 인터럽트는 파라미터가 필요 없습니다. 이벤트 핸들을 다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드라이버가 그냥 받았던 그 이벤트 핸들을,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핸들을 그냥 지워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드라이버는 굳이 파라미터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벤트 핸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텐데요. 요건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이벤트 핸들을 드라이버에게 전달을 한 상태로, 즉 커넥트를 한 상태로 잘 쓰면 좋은데, 만약에 첫 번째, 또다시 다른 커넥트 인터럽트를 또 보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플리케이션이 커넥트 인터럽트를 보냈었는데 그 뒤에 그걸 까먹고 또 커넥트 인터럽트를 보낼 때는 드라이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 커넥트 인터럽트를 딱 한 상태에서 실수로 그냥 종료해 버렸어요. 어플리케이션이 그냥 종료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벤트 핸들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핸들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의 의존적인 개념이라고 배웠으니까. 프로그램이 종료해 버렸으니까 핸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시나리오는 커넥트를 했으니까 디스커넥트를 보내줬으면 되는데, 디스커넥트를 보내지 않고 그냥 어플리케이션이 종료해 버렸을 때, 이럴 때 드라이버는 뭔가 그에 따른 후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추가로 배우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골격만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구현할 부분과 그리고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OCTL 코드를 구현할 겁니다. 두 가지가 있었죠. 커넥트 인터럽트 그리고 디스커넥트 인터럽트. 특히 커넥트 인터럽트에서는 이벤트 핸들이라고 하는 것을 파라미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 IOCTL 코드와 파라미터를 위한 구조체를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구현해야 될 간단한 코드, 그리고 드라이버에서 구현할 간단한 코드를, 기본 코드만 일단 오늘 구현을 하겠습니다. 대신 좀 더 자세한 복잡한 코드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 예제를 통해서 같이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실습할 예제는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50번째 예제가 되겠죠. 50번째 예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실습이 끝나면 그대로 51번째 예제를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이미 51번 예제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고, 이왕이면 50번째 예제를 가지고 똑같이 따라 하시면서 코드를 구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50번째 예제에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드라이버가 있죠. 먼저 어플리케이션 쪽 프로젝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IOCTL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추가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OCTL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IOCTL 코드를 정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코드를 정의할 것이냐?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Connect Interrupt라는 의미와 Disconnect Interrupt라는 의미를 쓰겠다. 그러면 인터페이스 헤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헤더 열어서 기존에 있던 IOCTL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IOCTL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추가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 801번이 아니라 802번과 803번 이렇게 두 개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IOCTL의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한다? 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Connect Interrupt. 그러니까 Connect Interrupt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죠. Connect Interrupt. 두 번째 거는 Disconnect Interrupt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Disconnect. 자, 조금 이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Connect Interrupt는 CTL 코드로 몇 번? 802번. 그리고 Disconnect Interrupt라는 컨트롤 코드는 803번. 이렇게 다르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셨죠? 자, 컨트롤 코드 정의가 끝났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파라미터 정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저는 파라미터를 뭐만 한다고 그랬습니까? 디스커넥트는 파라미터가 없고 커넥트에만 파라미터를 주겠다고 그랬었죠. 그것도 이벤트 핸들만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벤트 핸들만 쓸 거기 때문에 복잡하게 구조체를 정의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커넥트 인터럽트를 조금 더 많은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싶다, 이벤트 핸들 말고 다른 것도 전달하고 싶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차피 이벤트 핸들밖에 쓰지 않지만 형태를 한번 갖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위에 있는 걸 그대로 카피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커넥트 인터럽트 위에다가 갖다 붙이기를 하셔야 될 것이고, 그 안에 내용은 다 필요 없으니까 지웠죠. 그 다음에 구조체 이름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구조체 이름을 주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컨트롤 코드 이름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렇게 가운데만 바꿔치기를 하고 P자 뒤로 똑같이 하고 info라고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뒤도 마찬가지로 info라고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connect interrupt info, connect interrupt info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는 모두 몇 개? 하나. 이벤트 핸들 하나만 쓰자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기다 핸들 하나 주시면 됩니다. 핸들. 그리고 변수 이름은 hEvent라고 줄까요? hEvent.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구조체의 정의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 작업은 끝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응용 프로그램 쪽 코드와 그 드라이버 쪽 코드의 기본 코드만 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플리케이션 쪽 코드를 열어보도록 하죠. 기존에 사용되었던 흔적들이 있었죠? 그 흔적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87번째 라인에 보면 메모리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골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87번부터 시작해서 117번까지 87부터 117까지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갖다 붙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120번째 라인이면 저는 이제 주석을 좀 바꿔야 되겠죠. 자, IOCTL 명령을 사용해서 인터럽트를 등록합니다. 뭐 이렇게 할까요? 인터럽트를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뭘 고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치셔야 될 게 뭘까요? 자, 인터럽트를 등록할 때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결국 이 골격을 가만히 보면 파라미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전달하는 파라미터죠. 이벤트 핸들을 전달.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에서 드라이버로 보내는 건 있지만 드라이버로부터 어플리케이션을 받는 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만 있잖아요. 밑에 거는 두 번째 컨트롤 코드는 아예 파라미터 자체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파라미터가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오는 건 없으니까, 자, 먼저 컨트롤 코드를 바꿔야 되겠죠? 자, 커넥트 하겠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커넥트 인터럽트를 써야 되겠죠? 커넥트 인터럽트.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들어가는 건 있지만 나오는 게 없으니까 나오는 쪽 파트는 null 그리고 0 이렇게 주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를 정의를 해야 되죠. 자, 이때 사용하는 구조체는 바로 요 구조체죠. 그래서 구조체를 이렇게 바꿔서 connect interrupt info라는 이름으로 구조체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벤트가 하나 들어가죠. 이벤트를 준비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벤트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서 넣을 것이냐, create 이벤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지금 말씀드릴게요. create 이벤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만드시면 되고, 파라미터는 그냥 이렇게 null, 그 다음에 false, 그 다음에 false, 간단하죠? 그 다음에 null,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이벤트는 이렇게 해서 create 이벤트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디바이스 사이드 컨트롤에 인포를 넣어주시면 된다. 마지막으로 구조체의 크기는 이 구조체의 크기가 바뀌었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커넥트가 되는 거예요. 커넥트. 디스커넥트는 어떻게 하면 되죠? 디스커넥트는 정말 쉽죠. 그냥 이 라인만 한 번 더 쓰면 됩니다. 단 인풋 버퍼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것도 널일 것이고, 여기는 디스커넥트라는 말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건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더 이상 쓰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이벤트 핸들을 넘겨주는 때까지 작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프린트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 시간에는 분명히 이 이벤트를 가지고 웨이트 하는 코드를 넣을 거예요. 인터럽트가 걸리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코드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벤트가 시그널 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웨이트 코드를 넣을 거고, 지금은 그냥 여기까지만, 골격이니까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드라이버 쪽을 보도록 하죠. 어플리케이션 작업이 됐으니까요. 자, 드라이버 쪽 코드도 마찬가지로, 자, PNP 쪽 드라이버의 소스 코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쪽에 IOCTL이 있죠? 우리 IOCTL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OCTL을 기존에 get resource 그리고 memory access 이렇게 두 가지를 처리했던 CTL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추가할 건지 여러분들 마음대로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위에 걸 가지고 추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니까 위에 게 양이 훨씬 더 적어요. 즉, 위에 있는 IOCTL이 아래 거보다 양이 좀 적어요. 좀 보세요. 아래 건 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거를 컨트롤 C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다 붙여도 되지만 위에다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위에다 붙여넣겠죠? 그 다음 이쁘지 않으니까 이쁘게 해야 되겠죠? 한 칸 미루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코드 하나를 추가했고요. 자, 이번에 추가한 컨트롤 코드는 어떤 코드가 되는 겁니까? 자, 커넥트 인터럽트였죠? 커넥트 인터럽트. 그러니까 여기다 커넥트 인터럽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커넥트 인터럽트인 파라미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핸들, 이벤트 핸들이 들어오는 커넥트 파라미터가 있었죠? 그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정의했었습니다. 그 구조체가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IOCTL PNP Generic Connect Interrupt Info라는 구조체였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고, 자, 이때는 받아오는 버퍼니까 인풋 버퍼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 이름도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input 버퍼라고 이름을 바꾸셔야 되겠죠. 그쵸? 유효성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output 버퍼 랭스가 아니고 input 버퍼 랭스를 봐야 되겠죠? 그 input 버퍼 랭스를 어떤 것만큼, 이 구조체만큼 보겠다, 이렇게 해야 유효성 체크가 될 겁니다. 나머지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은 일단 지금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구체적인 코드를 넣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디스커넥트 인터럽트를 더 추가해야 되겠죠. 자, 커넥트 인터럽트는 이렇게 처리한다면 디스커넥트 인터럽트는 바로 아래다 붙여넣기를 할까요? 자, 아래다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PNP Generic Connect가 아니라 디스커넥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디스커넥트는 파라미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유효성 확인도 필요 없고 요청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셔서 결국 오늘 컨트롤 코드에 대해서 드라이버 쪽에서는 커넥트 인터럽트 쪽에, 그리고 디스커넥트 인터럽트 쪽에 어떻게 골격을 처리할 것인지, 그 코드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위한 골격 코드를 준비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던 등록하는 작업이라든지 또
DPC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는 요청하는 작업이라든지 그런 코드들을 구체적으로 넣어볼 거예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오늘 하면은 그 양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다음 시간으로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코드도 이렇게 예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인터럽트를 등록하는 대표적인 예제로서 이벤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벤트 핸들을 드라이버에게 전달하면서 커넥트 인터럽트라고 하는 IOCTL을 보내는 데까지만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따라 하실 수 있으면은 50번 예제를 가지고 따라서 코딩을 하시고요. 그게 귀찮다, 난 다 알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은 51번 예제를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빌드까지만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을 빌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빌드가 잘 되고요. 다음에 드라이버 쪽을 빌드 해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빌드가 잘 됩니다. 저는 디버그의 x64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51번 예제를 가지고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50번째 예제까지는 이제 PCI 카드, PCI 익스프레스 카드를 위한 제네릭 드라이버를 올려서 그 카드에 접근할 수 있었죠. 메모리도 읽고 쓸 수 있었고 레지스터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예제부터 여러분들은 인터럽트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카드가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발생하면 그 인터럽트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알아내게끔 인지하게끔 하면 사실은 PCI나 PCI 익스프레스 드라이버를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성능적인 문제는 번외로 친다 하더라도 동작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드라이버 골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용 드라이버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용도로는 이 PNP 제네릭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그냥 사용하셔도 무관할 정도로 훌륭한 기능이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기능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고요. 자, 오늘 이봉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